재직을 이제 해서 그 취업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싱가포르로 떠난 시점은 2003년도에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떠나게 된 동기는 사실 다 비슷하다고 여겨져요. 국내 지금 취업난이 좀 쉽지가 않았고,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워서, 뭔가 좀 해외에서 뭔가 좀 제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떠나게 되었는데요. 싱가포르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제 여러 국가를 이제 대상으로 두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서양 국가는 아시아인으로서 조금 정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아시아인으로서 이제 좀 사무직이나 이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이제 좀 가질 수가 없고요. 영주권 취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수월한 제가 이제 싱가포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국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구가 한 500만 명 정도 되는 이제 작은 도시 국가고요. 개인 소득이 GDP가 5만 불 이상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시아에서는 선진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외국인이 30% 이상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그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노동법이나 영주권법 같은 게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가셔서 이제 취업이 되셔서 이제 좀 정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싱가포르에는 그 이제 유망 직종을 이제 보시면 보통 이제 그쪽은 금융이나 회계가 많이 이제 발달이 돼 있고요. 또 지금 IT 강대국으로도 상당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IBM이나 뭐 오라클 같은 이제 아시아 본사가 지금 다 싱가포르에 이제 있거든요. 저는 IT를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상경 계열의 경영과 마케팅을 전공을 했었는데, 제가 같이 이제 공부를 했던 그 동기들이 대부분 IT를 많이 전공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이제 삼성에 이제 채용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오라클에 이제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제 계속 쭉 꾸준히 이제 지금 정착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이 왜 한국인의 이제 한국인을 많이 채용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일단 1차적으로 보통 서양 국가, 미국이나 이제 영국을 보시면 이제 한국인들이 진출하게 된 계기가 뭐 파출부라든지 아니면 세탁소라든지 좀 안 좋은 직종으로 이제 많이 진출하시게 되셨죠. 저희 이제 올드 제너레이션이라 그래서 좀 저희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진출하셨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이나 이제 뭐 LG라든지 쌍용 이런 기업들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비즈니스적인 연결고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상당히 많이 이제 채용을 이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노동법을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싱가포르는 취업 비자의 노동법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뭐 제1 비자라든지 뭐 취업 비자를 발급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뭐 보통 이제 WP, SP, EP 이렇게 해서 3등급으로 비자를 이제 구분을 해놓고 외국인을 계속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 가서 뭐 공부를 하시다가 혹은 어학연수를 하시다가 취업을 준비하시는 것도 상당히 이점이 많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임금이나 이제 복지 같은 거를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면, 저는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재직을 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의 수준은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으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월 300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건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가령 내가 비자의 2등급을 받으면 회사에서 그걸 반드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외국인 노동법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법을 이제 이용하시고 이제 취업을 하시기엔 상당히 좋은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정도 세금을 이렇게 꾸준히 내시고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거주를 하시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제 부여받게 되세요. 영주권을 받게 되면 이중국적으로 되시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나 이제 싱가포르 두 국가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활동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두고 갑니다. 보통 캐나다나 미국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만약에 해외 취업을 하시게 되면 결론은 사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80% 이상은 되시거든요. 왜냐면 영주권 취득이 너무 까다롭고요. 아시아인들에게는 잘 주진 않아요. 투자 이민으로 나가시는 건 모르겠지만 취업으로 가시는 건 좀 적합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싱가포르는 자기네 이제 국가 이제 민족 자체가 이제 부족합니다. 30%가 제가 외국인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꾸준히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영주권법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싱가포르 어학연수도 이제 시작을 했어요. 뭐 그 당시에는 유학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조금 더 이점은 많았지만 어학연수를 시작하고 뭐 대학원을 졸업해서 그리고 구직 활동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해서 영주권까지 받은 그런 사례거든요. 근데 저 같은 분들이 싱가포르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뭐 경영이나 이쪽으로 생각을 이제 뭐 경영학을 하셨다 혹은 마케팅을 하셨다 이런 상경 계열로 하셨다라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취업률이 저 때보다는 좀 낮을 수는 있어요.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IT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싱가포르에는 정부에서는 계속 꾸준히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해외 취업을 바라보시는 것도 조금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구직 활동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제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거든요. 토지 면적이 서울보다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취업하는 게 이제 분야가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싱가포르에 헤드헌터가 5,000개가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 그래서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제 취업하는 그런 게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취업 구직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며 이 면접 방법이나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개인적인 그런 취업에 대해서 그런 게 궁금하시다면 이모지님 통해서 저 연락처를 받고 좀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사실 저는 저의 제가 생각했던 거를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드릴 건 사실 별로는 없어요. 근데 다만 그냥 해외 취업도 하나의 이제 돌파구가 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고요. 싱가포르 10년 동안 제가 이제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보통 한국에서는 이 취업을 하시더라도 그 다음이 이제 문제시잖아요. 가령 내가 어떤 진로를 가지고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나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싱가포르는 철저히 능력제입니다. 나이가 전혀 상관이 없고요. 프로젝트를 갖고 1, 2년 정도 내가 어느 정도의 성과만 누리면 계속적으로 진급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10년 정도 일하면서 한 4-5번의 승진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 근무 환경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상사의 눈치를 본다든지, 혹은 뭔가 야근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되게 자유롭고, 딱 정시가 되면 칼퇴근하는 그런 아주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만 해외 취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혹시라도 해외 취업이나 싱가포르 취업에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싱가포르에 주거비 부담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거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거비가 높다는 게 사실 생활 물가 자체는 서울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면 낮거나. 딱 두 가지 비싼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집값이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세. 자동차는 그냥 안 타고 다니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집값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집은 사람은 많고 집은 좁다 보니까 집값이 상당히 높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주재원으로 이제 가시는 방법.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 한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싱가포르에 있는 삼성 본사로 취업계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뽑아서 가시면 이제 지원을 받으시고, 근데 그런 게 좀 드물겠죠. 그렇게 되면 집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룸쉐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쉐어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전체를 다 빌리는 게 아니라 방을 하나씩 이렇게 쉐어하는 쉐어하우스로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월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까지 조금 더 금액대를 다운시킬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주거비가 생활비하고 집값 포함해서 월 한 80, 90 정도면은 조금 생활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직장인 때 이제 쉐어하우스를 했거든요. 혼자 이렇게 원룸을 하기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집값만 빼고는 그렇게 거주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예. 10년 동안 싱가포르 사시거나 네. 왜 한국에 다시 돌아오시는 저는 첫 번째 날씨가 이제 동남아시아다 보니까 덥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는 상당히 법치국가예요. 그래서 예로 들어드리면 밤 10시가 되면 편의점에서 주류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남자들이 오랫동안 하면 좀 지루할 법한 나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국내 향기가 좀 그립기도 하고 저의 이제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가시면 잘 안 돌아오세요. 워낙 좀 여유롭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선진국가의 특징이죠. 취업비자 받고 영주권까지 받으시면 누릴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잘 돌아오시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돌아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직 해외 취업에는 좀 관심들이 많이 없으신 걸로 알고. 네. 네.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싱가포르를 대표로 하는 호텔이 있어요. 그걸 이제 쌍용이 지었고요. 그리고 알고 계신 대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그리고 LG, 쌍용, 그다음 웬만한 건설업들, 그리고 이제 IT 기업들, 그 외에 이제 기업들로는 일례로 파리바게뜨도 싱가포르에 있고요. 뚜레쥬르도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한국 것들은 다 지금 싱가포르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연결고리가 많아요. 그게 한국인을 선호하는 이유가요.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사업을 많이 따오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예전에는 아시아에서 일본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었거든요. 그 다음 중국이었는데 지금 한국이 첫 번째입니다. 해외에서는. 예를 들어드리면 싱가포르의 택시는 소나타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한류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되는 사업 부분을 1차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물류 쪽이죠. 아무래도 그쪽은 쇼핑이나 이런 게 상당히 무역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싱가포르이 2차 산업으로 IT하고 생명공학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이 IT 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체결이 많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계속 교류가 있을 걸로 저는 IT 쪽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예. 해외 취업할 때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지 않는 영어만 잘하고 가면 싱가포르는 그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고요. 다양한 민족이 다 있어요. 뭐 아메리칸도 있고 브리티시도 있고 그다음 말레이, 차이니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영어하고 중국어 그 외 3국어를 같이 씁니다. 근데 영어만 하시면은 뭐 취업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안 되세요. 제가 떠날 때 저는 영어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학연수를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시고 그렇게 취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취업을 하실 때 만약에 내가 영어가 좀 부족하다 이런 한국 기업을 먼저 보시면 돼요. 해외 소재에 있는 한국 기업을 보시고요. 그 한국 기업들은 영어를 많이 요구를 안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내가 해외 소재에 있는 해외 기업을 들어가겠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IBM이나 애플을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영어는 필수시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가면 학력 같은 건 학력은 제가 아까 노동법 잘 돼 있다고 얘기 드렸죠. 비자가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EP라는 게 이제 제일 상위 비자고요. 그 다음에 SP라는 게 이제 2등급, 그 다음에 WP라는 게 3등급입니다. 내가 만약에 고졸인데 한국에 무슨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은 WP나 SP, 마지막 단계나 2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졸이면은 이제 2등급하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 조금 혜택이 많이 달라요. 영주권을 2등급 이상을 받으셔야 영주권을 취업하실 수가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등급에 따라 등급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고졸도 가서 경력이나 일단 싱가포르 경력제입니다. 학력 그런 식이 아니에요. 국내가 그렇죠. 국내는 일단 대학교 뭐 맞춰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자격증, 어학연수 이걸 맞춰놓고 취업을 들어가는데 싱가포르는 내가 어느 정도의 경력만 있어도 고졸이어도 충분히 취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가 경력이 조금 있으면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같은 동종 업계라면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IT 쪽이 인력이 많지 않아요. 한국 분들이.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부족해요. 근데 지금 계속 많이 좀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계속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IT 관련 쪽으로 저는 알고 지금 제가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이력서를 한번 넣어보는 건 절대 손해가 아니거든요. 되게 쉽게 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력서를 한번 넣어보시고 그리고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 인터뷰는 예. 싱가포르로 회사마다 좀 다른데요. 코리안을 뽑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외국인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외국에 있을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하기 때문에 스카이프 인터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면접을 볼 때 스카이프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면접 통과하시면 우리나라 면접을 볼 때는 뭐 심층 면접 이렇게 막 나눠져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안 하고 되게 간단하게 해요. 업무에 관해서만 보통 합니다. 그리고 언어 테스트 이제 들어가고 이제 그게 이제 완료가 되면 그다음 바로 오퍼를 줘요. 우리 오퍼는 월급 얼마에, 복지 얼마에 이렇게 간다. 허가하면 우리가 취업 비자를 주겠다. 그리고 이제 떠나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업 사이트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예. 우리나라에 잡코리아 있는 것처럼 네. 취업을 주는 취업 사이트 그걸 알려드렸구나. 싱가포르 취업 주 사이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구글에서 찾으셔야 돼요. 네이버에서 찾지 마시고. 그 잡센트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잡스딥이라는 게 있고, 잡스트리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메인 이제 헤드헌터고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검색창에 코리안이라고 찍으시면 돼요. 혹은 IT 계열의 코리안. 그렇게 치시면 거기서 이제 좀 관련 분야가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시고, 조건 보시고, 이력서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헤드헌터한테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아까 헤드헌터가 5천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헤드헌터면은 보통 이제 회사에서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시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라고 많이 권유해드리는 편입니다. 만약에 잘 모르시면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주시거나 이러면 제가 뭐 알려드릴 수도 있고. 네. 저는 사실 국내 취업은 별로 제가 좀 안 좋게 보는 편이에요. 제가 해외 생활을 해봐서 좀 오랫동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좀 편했습니다. 그쪽 나라에서 제가 저의 능력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이뤘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IT를 하시는 분들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저는 뭐 이쯤에서 이제 마치고 이모지님에게 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